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은 40대 도전에서 성공한 부자들, 이 책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내용들이 좋아요. 좀 약간 생생하게, 이게 영화 한 편을 봐도 감동이 있고 드라마 한 편을 봐도 감동이 있는데,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딱 압축해서 본다면 그 사람이 겪었던 어떤 시행착오들에서 내가 배우고, 그 사람이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렇게 일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삶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내 삶이 내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는 40대 도전에서 성공한 부자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 좋았던 것들을 골라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앞에는 이렇게 40대에 도전해서 성공한 부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뭐냐? 대기만성형 부자. 우리가 원하는 딱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쫙 천천히 꾸준히 계속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대기만성형 부자들의 시크릿 성공 법칙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되게 이 마인드 컨트롤, 어떤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하고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부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성공 법칙이 쫙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요 2개만 딱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9페이지 갑니다. 간절히 원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난 살 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살 빼기가 어려운데요. 몇 킬로를 몇 개월 동안 줄여, 혹은 3개월 동안 이런 방법을 실천할 거야 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저는 하루에 매일 17분 운동한다 라고 해서 지금 거의 한 15kg, 16kg 가까이 뺐어요. 임신했었기 때문에 이제 살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17분씩 매일매일 하니까 빠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방법을 할 거야, 뭐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딱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게 좋아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도 이렇게 치밀하게 우리가 접근하잖아요. 먹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보는 거나 이런 거 다 치밀하게 계획을 하는데, 사업은 얼마나 우리가 더 치밀하게 해야지 되겠어요. 그쵸? 되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어들었다가 그냥 돈을 싹 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33, 43, 53 이 숫자가 과연 뭘까요? 이 숫자는요, 바로 록펠러의 생애를 나타내는 숫자래요. 33세의 록펠러는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를 가졌고, 좋다. 좋은 인생이네요. 53세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록펠러한테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궁금하시죠?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지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행운은요, 진실로 그거를 원하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진실로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되게 많이 소개했지만, 목표를 쓰고 계속 생각하고 그거에 관련된 그 이미지들을 보고 상상하고 꿈꾸고 현실이 된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게 올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빨간색 페라리가 좋다 그러면 그 빨간색 페라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그러면 지나가다가 빨간색 페라리 응모권 이런 거 보면은 제일 먼저 가서 듣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그거를 원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요. 그거를 근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더 있다면, 구체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가지지 않아도 너무 당연하게 이미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게 오게 되더라고요. 이건 내 거야 라고 너무 이렇게 매달리기보다, 이거를 막 매달린 다음에 그 한도 끝도 없이 다 에너지를 쏟고 난 다음에 텅 비워버리는 또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아무튼 근데 제가 체험했을 땐 그랬어요. 근데 행운은 이렇게 진실로 그거를 원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한도 끝도 없을 만큼 그거를 확 채운 다음에
그래 나는 이미 이걸 가졌지라고 해서 이걸 탁 놓아버리면 와요. 네. 희망이라는 마음 안에 구체적인 생각이라는 씨앗을 심고 실천이라는 물을 뿌리는 거. 이렇게 해야지 비로소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이 학생 시절에 자기 책상 앞에 미래 대통령은 김영삼이라고 써놓았대요. 근데 수십 년 뒤에 그는 정말로 김영삼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책상 앞에는 뭐라고 쓰여 있나요? 미래의 누구는 뭐다 라고 써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또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네, 김승호 회장님은 수첩 한쪽에 이루고 싶은 목표랑 꿈을 적었고 한쪽에는 그거를 그림으로 형상화하고 목표로 수시로 확인했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회사가 있으면 회사 주차장에서 저 회사 내꺼, 저 회사 내꺼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고 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렇게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고 직원들한테도 똑같은 방식을 이야기했대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5명의 직원에게 회사 매출이 연간 2천만 달러가 되면 BMW 사주겠다 라고 구체화 시켰대요. 네, 목표가 수치가 딱 나오잖아. 2천만 달러가 되면 뭘 받나? BMW. 그럼 BMW 사진이 도배가 됐겠죠? 그럼 사람들이 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네, 그 해에 연간 2,500만 달러가 됐고 목표가 20%나 초과가 될 정도로 그렇게 네, 이게 확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막연한 시작은요 막연한 결과만 났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비전을 나를 설득할 구체적인 비전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설득할 구체적인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만들고 추진하는 계획을 이미지화해라. 이것이 성공의 첫 단추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어떤 경우에도 나의 가능성을 믿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토머스 칼라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아 적을 준비 되셨죠? 모든 위대한 사업은 최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던 것들입니다. 모든 위대한 사업은 최초에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했던 것들입니다. 자, 마우스. 네, 불가능한 일이었죠. 선없는 마우스. 볼펜. 어떻게 잉크에 찍지 않고 폰을 쓸 수 있지? 그쵸? 시계.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고 핸드폰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네, 정샘물 쿠션. 이런 쿠션도 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이 마이크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여러분 저랑 본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처음에는 다 얼마나 이상해 라고 했겠어요. 근데 이것들이 다 네, 지금은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는 모델들이 됐잖아요. 지금 이거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것들을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가 처음으로 상영되던 날요. 사람들이 화면에서 영화에서 기차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도망갔대요. 영화를 처음 본 사람들이 화면에서 움직이는 열차가 나니까 도망간 거지. 근데 지금은 뭐 화면 영화관 보니까 이렇게 3면을 다 영화가 나오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진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누가 도망가요? 근데 아무도 안 도망가지. 그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자 되게 기분 좋게 생긴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는 일시 100천 1008번이나 거절을 당했는데도 나를 계속 믿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해요 라고 했을 때 내 독창적인 요리법은 반드시 빛을 볼 거야 라고 했고 1008번의 실패를 거듭하고도 1009번째 시도에서 투자자를 찾아서 KFC가 되었죠. 마윈도 성공하기까지 면접을 30번 봤는데 다 실패했고 햄버거 가게에서도 실패했다고 들었어요. 정말. 군입대랑 경찰 모집에도 거절을 당했고 키도 작고 마르고 외모도 이렇게 잘생긴 스타일은 아니라서 약간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었지만 절대 좌절하지 않았고 36세에 알리바바를 창업했다는 거죠. 내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냅두면요 이게 그냥 흔한 돌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맨날 이렇게 내가 갈고 닦고 다이아몬드를 가르려면 얼마나 열심히 갈아야겠어요. 그렇게 갈고 닦으면 보석이 비로소 가치를 발해서 빛나게 된다는 거죠.
발명한 에디슨은 초등학교 때 완전 바보라고 했대요. 1 더하기 1이 뭐야?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귀요미.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1 더하기 1은 1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왜? 물 한 방울에 물 한 방울을 더해도 1이 되니까. 물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1이라고 대표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가망성이 없어. 나가버려. 이렇게 해주고 이제 결국은 나오게 됐죠. 근데 에디슨은 어머니가 끝까지 가능성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의 나를 만든 분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진실하셨고 또 항상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덕분에 나는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뭐 돈을 많이 만들어서 집도 주고 사업체도 주고 막 이렇게 하시려고 애쓰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건 정말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본인이 스스로 진실한 삶을 살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쓰고 그다음 스스로를 믿고 또 자식들한테도 스스로를 믿는 방법을 알려주면 당연히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아이들도 잘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덕분에 나는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어요 라고 에디슨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 새청자 여러분들도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김세희 작가님의 사랑하는 분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라고 인터뷰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믿어요. 그리고 제가 진실하게 살려고 네 발버둥 치고 있고 애쓰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좋은 기운을 전달해 드리려고 애쓰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또 오늘 이 더운 날에도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네요.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집에 있다면, 친구 중에 있다면, 스승 중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걸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줍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네. 부모가 얘는 왜 이렇게 말썽꾸러기야 라고 그 눈으로 보면 딱 애는 그만큼 잘한대요. 근데 아들을 믿어. 아들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사업을 하시던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계속 나를 믿어주고 격려하는 말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아이는 말을 엄청 더듬었대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말을 너무 더듬으니까 사람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대인관계 기피증이 생겼고 사람들은 이 아이한테 정신과에 가라고 막 그렇게 폭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아들한테 이렇게 말해줍니다. 얘야, 너는 말을 더듬는 게 아니야. 머리 회전이 너무 빨라서 말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누군가가 믿어주니까 정신과가 너 또라이가 아니야? 놀림, 넌 말을 이렇게 더듬냐? 이런 얘기를 듣던 아이가 아니야, 너는 더듬지 않아. 너는 머리 회전이 빠른 거야. 그래서 말이 따라올 수가 없어. 라고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다른 사람 같으면 넘어지고 포기할 것 같은 순간에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딱 한 명 누군가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신뢰감이 밑바탕에 내재돼 있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빡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말의 힘이라고 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혼나면서 자란 아이는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신뢰랑 격려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의 힘을 가지게 돼서 어려움 속에서 그 힘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그러셨어요.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얘기를 진짜 평생 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너는 빛나는 정말 빛나는 큰 태양이었다고.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보지 않는 그렇게 큰 빛을 가지고 있는 태양이 바다에서 솟아서 나에게 안겼다고. 그게 너였다고. 너는 빛을 비추는 존재라고. 두 분이 이 말을 제가 완전 맛이 훅 갔을 때 애도 해주셨었어요. 정말 항상 해주셨어요. 평생.
욕도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 아버지한테는 욕하고 비슷한 정도로 그 말도 뭐든 잘할 수 있다고, 다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욕도 먹고 그것도 먹으니까 약간 당황하긴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 얘기를 정말 해주셔서 내가 살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특히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지쳐서 살 소망을 잃어갈 때 그때 꼭 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잭파라는 코미디언이 어린 시절에 말을 더듬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최고의 토크쇼인 투나잇쇼 진행자가 되었다는 거죠. 연기도 못하고 춤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말까지 더듬었는데 이 잭파라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과 가능성을 믿었고 그 결과 전 미국인에게 사랑받는 토크쇼 진행자가 된 거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장애물 넘기 경주랑 같았어요. 그 장애물 중에서 가장 넘기 힘든 장애물, 그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대요.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실래요? 자신을 이기는 사람, 나는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꼭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잘 되기 시작했던 게 내가 내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어갈 때부터 정말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정말 믿고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네. 리드 버니라는 사람도 되게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토니상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적을 준비 한번 해보세요. 43년간 배우를 하고 있는데 그중 35년은 끔찍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잘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년이 환상적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어떡해! 너무 좋다. 43년간 뭐뭐를 했는데 그중 35년은 아우 끔찍했어요. 진짜 잘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환상적이죠. 43년간 뭐뭐를 하고 있었는데 35년이 끔찍했는데 나머지 8년은 환상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빗대어서 이걸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20살부터 화가를 했었으니까 지금 내 나이가 나오는구나. 18년 동안 화가를 했고 그 중에 15년이 끔찍했죠. 17년 정도가 끔찍했고 근데 이제는 진짜 환상적이거든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성공을 거둔 사람은요, 진짜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진짜. 정말 40도가 넘는 떼약볕에서 그늘 하나도 없는 데서 물 한 잔도 못 먹고 정말 죽을 똥 살똥 하다가 에어컨 빵빵 나오는 데서 바닷물에다가 탁 발 담그고 회 먹으면서 시원한 음료도 착 마시면서 인생 살만하다 하면서 막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이 환상적인 기쁨이 그 전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즐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정말 이 달콤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저는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린 사람이 또 다른 곳에서 누린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 진짜 힘이 담겨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자기한테 들려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꿈을 다 이룬 그 삶을 계속해서 상상하다 보시면 될 거예요. 선택하세요.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라고 하실 건지 아니면 그래. 나도 그 환상 한번 느껴보자. 그 환상적인 삶 한번 내 걸로 만들어보자. 몇 년 동안 내가 뭘 했는데 몇 년 동안 참 힘들었지만 참 끔찍했지만 나머지는 진짜 환상적이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꼭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40대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시작하는 그대여.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분야에서 의외의 성과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끊임없이 달려갈 때 성공이라는 열매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땀과 노력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훌륭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뭅니다. 커넬 샌더슨이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서진규 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력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가혹한 현실 속에서 이겨낸 사람은 성공의 기쁨을 누립니다. 라고.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으로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이 말 너무 멋있다. 모제스 할머니, 80세에 전시회를 연 76세가 되던 해에 그림을 시작한 미국의 국민화가 모제스 할머니의 말이에요.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인생으로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지요. 여러분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늦은 게 아니니까요. 포기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그 꿈을 다 이루게 될 거예요.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다. 대기만성형 부자들에게 배우는 40 이후에 성공 비결 14가지 함께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내용 말고도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약간 자양강장제처럼 동기부여 불끈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유동호 작가님이 뒤에 참고 문헌들이 여러 가지 책들을 점검해서 그 안에서 제일 좋은 엑기스들만 또 담아가지고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딱 나왔으니까요. 이걸 보시고 에너지 불끈 하시는 또 그래서 다시 힘내서 도전하는 멋진 삶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이 영상은 유노북스와 함께 있고요. 우리 네이버 카페 사크라 아카데미에서 만나요. 안녕.